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는 끝났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배추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되지도 않는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찾아낸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출판기념회, 빙부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월 300~400만 원 생활비 보조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자,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고 있는 대목은 유학 갔을 때 월 45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로부터 그 돈을 왜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배추 농사에 투자한 수익금과 나중에 원금을 다 받았다라는 해명인데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450씩 받을 수 있느냐라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산에는 배추 농사를 안 짓지만 배추 농사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 가면 끊임없이 김민석 총리 후보를 인준해주지 않겠다, 낙마시켜라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좀 제일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이제 배추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애매모호한 해명이 배추긴 하다.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6억을 집에 쟁여놓고 있다라는 공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은 게 아니고 그 하는 일종의 그 농업을 하는 그 어딘가에 투자를 했겠죠. 배추와 관련된 사업 어딘가에 어딘가 투자를 했겠죠. 그거에 대한 확정 이익을 받기로 했다든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자체로 인정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런 문제가 아니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 내란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또 인수위 과정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로서의 그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청문회 기간 내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또한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그저 공격만 합니다. 정치 공격이죠.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6개월이 뭡니까?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은 범죄자 대통령 싫어요.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지금은 지역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부정선거는 사형 이런 프랭카드 걸리고 근데요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주장을 어디서 했을까? 라고 하면 공연히 국민의힘이 의심받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청문회장에서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 공세를 하고 있을까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 못지않게 정책 능력과 대한민국 국가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부분은 완전히 제로 상태고 오로지 흠집내기 중심으로만 가니까 방어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을 해야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각 후보들을 두고 거의 난도질하는 이러한 반복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야당일 때는 절대 안 바꿔주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 내내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다음번 정부 때 바꾸자 그러면 바꿔질까요? 저는 지금 바꾸는 것이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저희 정책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2025년도 국가 예산 전체 규모도 전혀 대략으로도 아예 말씀을 못 하셨고요. 국가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아예 국가 채무 규모가 40% 넘는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고사하고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법 관련돼서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반도체 수출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규모에 대해서도 3분의 1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체적인 국가 그림에서 예산의 규모는 얼마지, 채무는 얼마지, 그럼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수출은 어느 정도지,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능력 검증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1단계 능력 검증에서도 이미 탈락을 한 걸 온 국민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 교육 관련돼서도 단순하게 아빠 찬스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금 또 폐지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불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반대하는데 같이 동참해놓고서 딱 그 반대하면서 자기애는 다른데 국제고를 이렇게 편법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정책 바꾸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정책질입니다. 이런 방구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부동산 거래를 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사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그 채무관계를 지키지 않고 그냥 휴지 조각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도 내가 주소만 거기 줬을 뿐이지 실제로 안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살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적인 문서든 사적인 문서든 이렇게 나라의 총리가 되면 그런 증빙된 자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일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뭐 배추 투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가지는 공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는가,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탈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아도 워낙 귀에 꽂히는 게 배추고 워낙 황당하니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배추를 기억하는 거지 그 한 개만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재산 신고부터 상당히 이 모든 서류나 절차의 현행법 위반이 많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출신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됐죠. 하다못해 또 자녀까지도 조금 전에 이제 편법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건드리고 또 이혼한 전 처도 건드리고 정말 그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요. 조금 아까 제가 제도 개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증 자료 제출한 그 기준으로 해서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한덕수 전 총리는 이런 기준에서의 자료 제출을 했는데 왜 그 기준에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것이 합리적 공격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편갈리게 하고 어느 일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탈락되었다라고 하고 또 어느 일방은 국민들은 이미 총리 후보로 인준했다라고 하고 서로 싸움만 지리하게 계속됩니다. 저는 좀 이런 모습 그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방어를 하는 쪽도 피곤할 거고 공격하는 측도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왕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첫 번째 청문 7월에 각종 장관들 청문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질을 높이는 차원의 청문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후에는 제도 개선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복귀학 의원님 저랑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으세요. 두 분 같은 국토위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국토위 회의만 시작하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로 막 그 질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부에서 이 자료 안 주냐 저 자료 안 주냐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발언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우리 둘이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거는 또 정부가 굳이 주지 않아도 자기 품을 팔면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는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검증도 안 되고 자료 제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고 총리 후보자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전세 대금 2억을 빼서 배추 농사에 투자했다라는 증빙 자료가 제출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만 주시면 그냥 이 문제는 이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전세금 2억을 받아서 그 2억이 건너간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6억 원이 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추가 2억이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 450씩 3년에 걸쳐서 받고도 전 부인이 추가로 또 돈을 돌려받았다 그랬거든요. 100%.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자녀나 전 가족을 언급한 게 아니라 후보가 본인이 먼저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할 얘기가 없으면 그거는 전처가 했어요. 그거는 장모님이 했어요. 그거는 현처가 얘기했어요라고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핑계를 대고 주기로 했던 증여세 자료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증여세 냈으니까 그 증여세 납부 자료 드릴게요라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이 말했던 그 자료조차도 우리한테 안 준 거를 떠나서 누구에게도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여야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